그런 게 있습니다. 좀 사람들이 책만 보고 공부했다고 하면 와, 어떻게 책만 보고 하지? 당연히 강의를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솔직히 저는 강의만 보고 한다는 분들이 저는 제 입장에서는 훨씬 더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게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처음엔 저도 이런 공부를 안 해봤으니까 남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먼저 저도 다 찾아보고 그렇게 이제 공부를 시작하게 됐는데 남들은 다 막 요약집 같은 거 놓고 이렇게 공부하고 그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막 두 문자로 엄청 많이 외우고 감관법이라는 과목에서는 막 노래까지 막 외워서 부르면서 그렇게 외워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분들은 인강만으로도 막 합격하시는 분들도 있고 인강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는데 저는 인강 세대가 아니다 보니까 물론 저 때도 이제 고3 그때쯤에는 뭐 인강 같은 게 나와서 듣는 애들도 있었는데 저는 인강을 아예 들어본 적이 없었고 그렇다 보니까 남들은 인강을 2배속, 3배속씩 듣는데 저는 1배속으로밖에 못 들으니까 그게 너무 좀 내가 남들한테 뒤떨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과감히 이럴 바에는 내가 인강을 안 듣고 그냥 책만 봐서 공부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1차 같은 경우에는 회계 경제는 어쩔 수가 없이 강의를 들어야 되는 그런 과목이고 왜냐면 어느 정도의 이해도가 필요한데 그 처음 봤을 때는 거의 외계어에 가까운 그런 과목이라서 이해가 되게 되질 않기 때문에 인강으로 처음에는 그런 그 두 과목은 인강으로 공부를 해야 됐고 나머지 과목 같은 경우에는 뭐 시중에 책이 괜찮은 게 많이 있고 또 법과 관련된 과목들은 일단 법조문을 많이 읽으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나머지 과목들은 인강을 안 듣고 그냥 혼자서 기출문제를 풀어보고 조문을 찾아보고 하는 식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민법이나 부동산 감정평가 관계법규는 네. 네. 인강 안 들으시죠? 아예 안 들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처음에 민법이 되게 어려운데 인강을 저도 아예 안 들은 건 아니고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민법 정말 쉽게 막 쟁점마다 짧게 잘 설명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모르는 부분은 그런 거 찾아서 보고 뭐 조문을 읽어보고 뭐 그런 사례 같은 것도 이해가 안 되면 좀 찾아보고 하는 식으로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진짜 민법의 엄청난 박사님들이 잘 설명해 주신 게 정말 많습니다. 이게 굳이 우리 수험 서적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으로도 내가 모르는 부분을 채워갈 수 있는 게 많아서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하면 인강 없이도 충분히 공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 부동산학 원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2차를 선행을 하고 이제 1차를 들어가기 때문에 2차 선행이 어느 정도만 되어 있다면 부동산학 원론은 뭐 쉬운 과목이라고 생각하고 충분히 뭐 80점 이상 진짜 잘하시는 분들은 90점 이상도 획득하실 수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따로 뭐 설명을 해드리지 않아도 다들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는 감관법 같은 경우에 관관법을 모든 세세한 조문들 뭐 숫자 이런 것들을 외우는데 너무 혈안이 되셔서 거기에만 너무 빠지다 보니까 막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일단 우리가 보수적으로 봤을 때 10년치 기출을 완벽하게 한다고 했을 때 감관법은 40점 이상은 무조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40점을 내가 획득했다고 생각하면 나머지 60점 중에서 20점만 맞으면 60점 이상이 되는 건데 나머지 60점을 찍는다고 해도 5분의 1 확률이라서 12점을 획득합니다. 거기서 확률을 조금만 더 올리면 60점은 충분히 넘을 수 있는 건데 굳이 막 정답을 완벽하게 외우지 않아도 내가 정답을 맞출 확률만 올린다고 생각을 하면 감관법도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부할 때 막 그 감관법에 이런 숫자 같은 거를 되게 그 강사님들이 많이 막
외우라고 하시고, 뭐 물론 당연히 외워야 되는 숫자들도 있지만 그 문제를 분석해 봤을 때, 기출문제를 여러 회차를 봤을 때 숫자가 답이 되는 문제는 한 회차에 2개, 3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외워야 될 그 분량은 그 2~3문제에 비해서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아예 그냥 숫자 같은 거는 버린다고 생각을 했고, 기출문제에 나오는 숫자만 확실하게 암기한다고 해도 충분히 정답의 확률은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문자나 이런 거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내가 감관법 문제도, 그러니까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 좀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풀게 되면 그것도 교수님들이 생각을 하면서 낸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히 외워서 풀라고 내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도 어느 정도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회계학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이게 시간 배분이 제일 중요하고, 내가 풀 수 있는 문제와 풀 수 없는 문제를 구분해서 푸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기출문제를 많이 봐야 되고, 그 학원 모의고사나 이런 거는 너무 어려운 문제만 뽑아서 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기출문제 위주로 공부를 하시되, 그 기출문제에 매번 출제되는 그런 것들은 체화돼서 그냥 바로 풀 수 있을 정도의 능력만 갖추고 계시면 회계나 경제도 충분히 50점 이상, 60점 이상을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 경제를 50점 이상 획득하시고, 부동산학 원로는 이제 어느 정도 조금만 공부해도 80점 이상은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회계 경제의 모자란 부분을 채우고 감관법이나 민법을 60점 이상으로 획득하도록 준비만 하신다면 충분히 1차는 합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처음에는 많이 불안했고, 저도 강의를 안 듣는다는 것 자체가 되게 모험이라고 생각했고, 진짜 인생을 건 시험인데 남들이 합격했다는 방법 그대로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사람마다 뭐 공부하는 방법, 방식 자체가 다를 수도 있고, 일단 저는 그런 인강을 듣고 공부하는 것 자체가 되게 맞지가 않는다고 생각했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인강을 안 듣고 첫 번째 시험, 두 번째 시험을 치르다 보니까 두 번째 시험에서는 확실하게 안 들어도 되겠구나라는 진짜 확신이 들었었습니다. 두 번째 시험에서 법규에서 실수 때문에 총점 2점 차로 탈락을 했었는데, 제가 그 실수를 안 했다면 아마 굉장히 안정적인 점수로 합격을 했었을 거라서, 진짜 인강을 안 들어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실무는 기본 강의는 들었습니다. 실무 기본 강의는 어쩔 수 없이 이 시험에 처음 이제 진입하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듣는 강의가 실무 기본 강의인데, 왜냐면 이 감정평가라는 이런 일 자체를 솔직히 이 공부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아무도 잘 모르신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처음부터 그냥 책을 보고 공부를 하면 내가 알고 있는 배경 지식 내에 없는 내용이고, 완전 그냥 너무 생소한 개념들이 많아서, 일단 실무 같은 경우에는 기본 강의 정도는 들으시는 게 개인적으로도 제 나름대로 생각했을 때 그건 좋은 것 같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좀 가볍게 접근을 하시고, 그 이후로 다른 과목들을 강의를 들으셔도 좋고, 내가 강의가 안 맞는다고 생각하면 저처럼 그냥 책만 보고 공부를 하셔도 합격에는 큰 지장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공부하셨을 때 네. 주변에서 막 공부하시는 걸 보고 네. 조언을 한다거나 네. 어떻게 말하면 기분 나쁜 네. 말을 한다거나 이런 분도 계셨나요? 제가 또 스터디 카페 같은 데도 다니다 보니까 스터디 카페에 이런 거 공부하시는 분을 한번 마주친 적이 있었는데, 그분하고 막 밖에서 막 한 시간 정도 서서 막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2년차 때였는데, 그래서 저는 그분한테 나는 강의가 잘 안 맞는 것 같고, 나는 그래서 책만 보고 공부하고 있고, 그래도 뭐 작년에 뭐 이론 45점 맞은 걸로 봤을 때 난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분한테 그렇게 얘기했었을 때 그분은 고개를 갸우뚱하시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될 텐데 라는 뉘앙스로 막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고, 근데 이제 저랑 그래도 1, 2년 이렇게 같이 공부를 막 같이 한 건 아니고 1, 2년 동안 그 주말에 한 번씩 모여서 그 실무 문제 풀었던 분들은 그래도 제가 그 인강을 듣는 거랑 거의 뭐 차이 없이 공부를 하니까 그분들은 저를 되게 그래도 인정을 해주시고 잘한다고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게 있습니다. 좀 사람들이 책만 보고 공부했다고 하면 와, 어떻게 책만 보고 하지? 와, 그거 당연히 강의를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솔직히 저는 강의만 보고 한다는 분들이 저는 제 입장에서는 훨씬 더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뭐 어떤 합격수기 보면 진짜 강의만 막 수백 번을 반복해서 보고 합격했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게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책은 내가 원하는 부분을 바로 찾아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강의는 내가 원하는 부분이 몇 분 몇 초에 있는지를 찾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책이 편했고, 항상 그 두꺼운 책을 옆에다 놓고 이제 공부를 계속 어떤 공부를 하든지 그 책을 옆에 놓고 공부를 하다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바로 찾아보고 이렇게 뭐 약간 사전식으로 놓고 계속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게 훨씬 더 효율이 좋다고 생각했고, 내가 원하는 부분을 지금 바로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그렇게 계속 찾다 보면 이 책의 목차를 딱히 외우지 않아도 이 목차 자체가 그냥 자연스럽게 저한테 들어오게 됩니다. 왜냐면 맨날 목차를 보고 내 모르는 부분을 찾다 보니까 이 책의 어느 부분쯤에 이 내용이 있었고 어느 부분쯤에 이 내용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저한테는 그게 되게 맞는 방법이었고 되게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시험 공부를 하면서 한 번도 막 힘들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저는 그냥 뭐 밤에는 대리운전을 하고 낮에는 공부를 했는데 남들이 보기에는 와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밤에 대리운전하고 낮에 공부하고 그렇게 하냐 막 이렇게 말씀도 많이 해주셨고 했는데, 저는 하나도 힘든 게 없었고, 그래도 내 꿈을 향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향해서 노력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즐거운 일이라고 생각했고, 그러다 보니까 막 딱히 힘든 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공부를 오래 하면 할수록 주변 분들이 되게 힘들어 합니다. 그 저희 가족이나 제 여자친구나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 해서 저는 그 점이 제일 힘들었고, 저는 이걸 오래 떨어졌어도 계속 공부를 할 거라고 생각했고 언젠가는 무조건 합격한다는 생각으로 계속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제일 힘든 부분은 그냥 주변 분들이 안타까워하고 그 떨어질 때마다 뭐 지금은 제 와이프가 된 여자친구가 힘들어하는 게 저는 그게 제일 보기 힘들었지, 공부 자체는 저는 힘들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이 평가사 시험 자체가 좀 30대 중반이 되게 많았다고 하면 지금은 20대 후반, 30대 초반이 합격자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나이 드신 분들이 별로 없는데, 제가 지금 생각할 때는 20대 때 내가 이 공부를 할 수 있었을까를 생각하면 전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공부라는 게 뭐 몸의 건강이나 내 컨디션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공부를 해야만 하는 의지, 그리고 뭔가 반드시 해내야 된다는 생각 같은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저는 20대 때는 난 뭘 해도 될 것 같았고 그냥 뭐 공부 같은 거 안 하고 살아도
어디든 뭐 밥벌이는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서 20대 때는 제가 공부를 해도 안 됐을 것 같습니다. 공부를 해도 이렇게까지 막 열심히 하진 않았을 것 같고, 그런 면에서 20대 합격자분들을 봤을 때 저는 진짜 더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저희 같이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합격자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힘든 일을 많이 겪어봤고, 그럼에도 공부가 제일 쉽다라는 거를 깨달은 나이기 때문에 그렇게 공부를 해서 합격할 수 있는데, 20대 때는 그런 걸 모르고도 이런 세상에 힘든 일들을 겪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치열하게 공부해서 합격한다는 게, 저는 그게 더 어려운 일 같습니다. 20대 때 이런 공부를 시도한다는 것 자체도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합격하는 건 더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일단 제가 42인데 합격해서, 그러니까 뭐 업계에서 얘기하기로는 뭐 대형 법인에 들어가기 힘들다, 뭐 나이가 많으면 뭐 취업도 힘들고 뭐 이거 돼도 힘들다라는 말도 되게 많고, 그런데 저는 지금 대형 법인의 지방지사에 있고, 그런 면에서 나이가 있더라도 이 시험에 합격만 한다면 일정 수준 이상의 직업이나 그런 어떤 뭐 금전적인 게 어느 정도는 전 보장이 돼 있다고 생각하고, 나이가 중요한 건 아니고 30대 중반이면 전 아직도 뭐 어리다고 생각하고, 30대 중반이면 충분히 이 시험을 합격하면 어디든 들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30대 중반이 공부하는데 늦은 나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30대 중반, 40대가 됐을 때 이 시험에 대한 그 베이스라는 게, 오히려 이건 부동산을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내 집을 한 번이라도 뭐 계약을 해보시거나, 아니면 뭐 하다못해 어디 월세라도 계약을 해보셨던 분들이 이 부동산에 대한 이해는 훨씬 더 빠르고, 그래서 공부하는데도 조금이라도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면서 힘든 일, 그리고 직장 생활의 그런 힘듦을 많이 경험을 해보셨기 때문에 뭐 오히려 저는 공부가 더 쉽다고 느껴지실 것 같고, 또 매번 반복되는 일상을 사시는 분들이 뭔가 도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실 때 이런 공부에 도전하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차 준비할 때부터 그때 처음에 봤고, 1차 준비할 때 그러니까 나는 인강을 못 보겠는데 막 하다, 그리고 이제 합격 수기들 찾아보고, 공부라는 걸 안 해봤으니까 이게 공부는 어떻게 하는 건지를 좀 제가 서칭을 하다 보니까 그 이은규 변호사님 채널이 그때는 거의 그렇게 엄청 크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근데 그 이은규 변호사님 하시는 말씀이 저는 되게 일리 있다고 생각했고, 이게 맞다고 저는 제 나름대로 저한테는 맞다고 생각했으니까 나도 이렇게 해봐야겠다. 저만 그렇게 생각했으면 저도 이렇게 공부를 못했을 것 같은데, 그 변호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 그렇게 해서 되신 분들도 있구나. 그렇게 해서 또 충분히 할 수 있고, 이보다 더 뭐 어려운 사법 시험도 되는데 이 시험은 왜 안 되겠어? 라는 생각으로 저는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 인강을 안 듣고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책을 볼 거면 두꺼운 책을 봐라. 그런 말이 전 계속 공부하면서 계속 가슴에 새기고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